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예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 특강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맘때쯤 되면 매년 이제 이걸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때쯤이면 이제 공개를 해주거든요. 이제 지난해에 활동했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 대한 그런 실적을 다 공개해 주는데,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듯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바로 이제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13조 6항인가요? 6항 7항에서 이걸 공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에서 공개를 해주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 방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만들어지던 1991년도부터 여기에서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발표해 주냐면 이런 목적이 있어요. 소비자나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래서 정보를 모르면 제대로 판단을 못 하겠죠. 그리고 각 회사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공개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이제 우리 유선화만 알면 되지 왜 다른 회사의 정보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무만 보면은 우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숲을 볼 때는 우리 나무가 그 숲 안에서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 유선화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이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이제 수치들이 있어요. 이 수치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나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수치를 설설설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무시를 못해요. 저분은 뭔가 알고 사업을 하는 분이라 해갖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사업자들을 늘 만나거든요. 이때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비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화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 유선화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어깨에 뽕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이제 소득 흐름을 이렇게 봤는데요. 아주 이 곡선이 아주 찬란하죠. 이렇게 이제 2004년도에 4조 4천억까지 가던 매출이 이제 7년도에 1조 7천억까지 3분의 1 반토막으로 이제 났다가, 이게 다시 이제 2007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했고 2015년까지 매년 10%에서 20%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이제 2022년도 작년도 매출이 5조 4,166억, 5조 4,166원. 이건 이제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역대 최고의 그런 이제 매출을 이렇게 기록한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설명할 때도 5.2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5.4조로 이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지금 네트워크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큰 계곡을 이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2004년도, 5년도 때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이제 가장 매출이 컸던 JU 네트워크스라든지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또 다이너스티라는 이런 회사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다가 이제 그냥 퇴출되면서 이제 이게 계곡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 JU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한번 2004년도 매출을 보십시오. 1조 7,694억이죠. 이거는 역대 어느 회사도 이런 기록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메이를 보시면 8천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아메이가 한 1조 3천억 정도 되나요? 그죠? 아메이보다도 훨씬 더 매출이 많았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불법적인 영업하다 폐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다이너스티가 이렇게 폐업하면서 이런 이제 아주 깊은 계곡을 그렸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네트워크 시장의 이제 현황을 보면은, 제가 이제 몇 년 수치를 갖고 나왔는데요. 마지막 이제 이게 뭐 회사 수라든지 판매원 수라든지 총 매출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회원사도 보면은 늘어났다 줄었다 막 하고 있고요. 판매원 수도 그렇고 매출액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현재 2022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해준 네트워크 횟수가 몇 개냐면 111개예요. 111개. 전년도보다 한 8개가 줄었죠. 근데 실제로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 네트워크 회사는 한 11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 되고요. 그다음에 총 판매원 수를 보면 705만 명. 705만 명이라면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나요?
5,200만 명이 좀 적게 되는데 거의 우리 주변에 6명, 7명 중에 1명이 지금 네트워크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중북적으로 적을 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한 6,700만 명 정도가 네트워크 회사에 소비자든 사업자든 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총 매출액이 5조 4,166억에서 이제 전년도보다 4.5% 성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면 여기 이제 매출액을 가지고 보면요. 2016년도에 매출액이 좀 줄었지, 그죠? 그래프로 보면 줄었고요. 이때는 이제 코인의 광풍이 일어나면서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줄었던 이유는 통신 상품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영업을 하다 많이 퇴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출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줄었고 이제 다시 이제 성장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국내 네트워크 회사들이 취급하는 제품을 보면은 이런 순서예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21년도와 비교해 볼 때는 3번하고 4번이 바뀌었더라고요. 21년도에는 통신상품이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통신상품이 점차적으로 아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신상품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방식을 취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이 안 돼요. 통신상품 사업자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조금 이제 밀려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직접 판매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군도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뭐 의료기기 이런 순서를 좋아한다고 이제 답변을 했고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했고요. 그럼 이제 매출 10대 회사를 볼게요. 이제 그 2019년도에 보면 뭐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이렇게 이제 이제 5개 회사가 전년도부터 계속 이제 매출 이제 10대 회사의 5등까지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P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갑작스레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5위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그 뉴스킨을 앞질러서 이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PM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화는 6위까지 갔다가 지금 7위를 계속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8위부터 이제 10위까지는 이게 뭐 시크릿, 시너지, 카리스, 메나테크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도 있고 모르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 이런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6위까지 7위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올해 6월달에 저기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렇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매출 구간별 회사 수를 보면은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회사가 7개 회사예요. 우리 유산화까지가 우리 유산화가 이제 1,5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1,000억 이상이 7개 회사고요. 100억 미만의 회사가 현재로서 68개 회사, 약 60% 정도가 100억 미만인데요. 그러니까 좀 영세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00억 미만이라 해서 뭐 나쁜 회사거나 또는 이제 뭐 문제가 있는 회사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지금 막 달리고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세한 업체지만은 좀 눈여겨볼 회사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에 하고 22년도 비교해 보면 요 500억에서 1,000억 그 사이에 있는 회사가 좀 늘어났지, 그죠? 그러니까 중간 레벨에 있는 회사들이 좀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비율 전체 아까 705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중에서 수당을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봤더니요 137만 명. 전체의 한 19%가 이제 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80% 사람들은 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단순 소비자다. 우린 유산화도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약한 그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이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PC회원들 있잖아요. PC회원들 중에서도 액티브한 PC회원들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수당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80%는 수당에 관심이 없는 그냥 단순 소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이때쯤 되면 언론에서 꼭 이제 나오는 그 이제 기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개를 해주는데요. 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너무 적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137만 명이 받은 수당이 얼마냐면 1조 8,533억 원이에요. 요걸 이제 137만 명이 받았는데 요걸 갖다 한번 705만 명 전체 등록된 그 회원 수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연봉이 26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적지 않아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 소비자까지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축구 선수의 연봉을 이제 계산한 거랑 똑같이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6만 원 이건 수치의 의미 없는 거고요. 그럼 수당을 받은 사람들로 한번 나눠봤어요. 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은 사람들로 나눠봤더니 평균 연봉이에요. 135만 원. 이것도 너무 적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수당 몇 푼 받은 분들까지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실질적 명목 사업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사업자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16만 명 정도를 제가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는데 이 16만 명으로 나눠봤더니 연봉이 한 1,10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게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나요? 이 정도면 저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수치는 그냥 이제 제가 편의상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계산해낸 수치고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봉으로 몇십억을 버는 사람부터 연봉으로 몇천 원을 버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이제 그 사업 방식을 갖다 우리가 바라볼 때 뭐 이게 뭐 우리 주변에는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도 많고요. 물론 이제 그 그냥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당을 못 받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 방식은 그 분명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안 되는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얼마의 수입을 만들어갈 것인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사업 방식에서 내가 얼마를 내 수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당 구간별 판매 수를 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아까 705만 명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그 수당을 받은 사람이 얼마라고 했죠? 137만 명. 그죠? 이 중에서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2,145명. 이게 이제 전체 그 수당 받은 사람 중에서 0.15%가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만 원 미만을 받은 분들, 연봉으로다가 50만 원 미만을 받은 분들, 이분들은 이제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분들이 한 113만 명, 111만 명 정도, 81% 정도가 50만 원 미만을 받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실질적인 사업자가 한 16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했느냐면 이건 제가 제 편의 상한 건데요. 이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들, 연봉으로 그죠? 연봉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받은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냥 사업자로 이제 그냥 평가도 되겠다 싶어 하고 이분들이 한 16만 명 정도, 17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수당을 받는 사업자들의 비율이 있다는 것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022년과 2023년도에 폐업한 회사가 23개 정도 돼요. 제가 이제 늘 1년에 한 20개 정도 회사가 폐업하고 20개 정도 회사가 이제 다시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요 붉은색으로 나타난 게 2022년도에 폐업한 회사고요. 이제 푸른색으로 나타난 게 이제 2023년도에 폐업한 회사인데 여러분들 아는 회사들 좀 있나요? 많이 있지, 그죠? 예,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래도 좀 매출이 큰 회사들이 폐업한 회사들 보면요. 미에브라는 회사 있지 않으죠? 미에브는 이제 뭐 에스바딘가요? 예, 그걸 취급하던 회사고요. 루안코리아는 옛날에 몽리스 화장품인가요? 이것이 하던 회사고요. 그다음에 시크릿, 뭐 사회 화장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매출이 많은 회사들도 폐업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설립된 지 5년 이내 다단계 판매로 진입한 지 5년 이내에 폐업한 회사가 아까 23개 회사 중에서 16개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할 때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 정도 검증을 거친 회사를 선택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검증이 안 된 회사들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니까 아직 검증된 회사를 선택하라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고요. 2022년과 2023년에 신규 진입한 회사가 16개인데요. 2022년도에 8개 정도가 신규 진입했고 2023년도에 이제 8개가 이제 현재까지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칠해놓은 그런 회사가 3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회사들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놨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죠. 우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모든 네트워크 회사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2개 공제조합이 있다고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하고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 2개 공제조합에 대부분 회사가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3개 회사는 예외예요. 이 회사는 2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공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은행하고 지급 보증을 이제 체결한 회사가 3개가 나왔어요. 요게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법에서 보면은 이 이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주기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공제조합에 가입하든지 은행하고 집 보증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세계회사가 이제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회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명칭이 변경된 회사를 갖다 항상 주의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데요. 하나는 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이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회사도 있지만 매출이 떨어지니까 반전시키기 위해서 명칭 변경하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좀 주의해 보라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명칭 변경 회사들이 매출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 회사는 명칭이 매출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이제 매출이 올라간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잘 명칭 변경한 그 효과를 본 회사들이라 할 수 있고 아니면 트렌드 변화를 이제 맞게 명칭을 변경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이 성장 감소한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 회사 중에 111개 중에서 66개가 성장을 했고요. 이제 45개가 매출이 감소가 돼요. 유산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유산은 45개 회사에 들어가요. 올해 매출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크게 성장한 회사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크게 감소한 회사들, 뉴스캔, 폴라이포, ACN, 멜로 여기 이제 많은 회사들 알겠죠, 그죠?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작년도에 많이 감소했고요. 리뉴메드라는 회사 아시나요? 리뉴메드 항상 한때 막 붐을 일으켰는데 이 회사가 매출이 많이 이제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성장한 회사들 보니까요. 보이시죠? 애터미, PM 뭐 이렇게 쭉 보이는데 작년도에 매출이 크게 성장한 회사 중에는 이제 PM하고 인투텐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매출 큰 성장을 보였다는 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유선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유선화 자료를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선화가 200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재작년도가 2021년도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 없이 계속 성장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약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서 한 70억 정도 이제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유선화 현재 이제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한 19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7,820명이에요. 17,000명이 수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 1%에 올라가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한 1억 4천 정도 되고 상위 1에서 6% 사업자들이 한 1,700만 원 정도의 평균 연봉을 받았고요.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69명. 조금 빠졌지, 그죠? 매출이 감소하면서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업자들도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화는 이제 국내 매출 순위를 보면 6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위를 이제 계속 이제 링크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매출 순위는 이제 작년도에 한 단계 내려가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수천 개 회사가 되겠죠. 이 중에서 15위 기록을 순위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산화 자료 우수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업자가 2,145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유산화는 69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145명이 그 전체 수당을 받은 사업자의 0.15%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산화는 0.41%가 1억 원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당을 받은 사업자의 거의 한 다른 일반 평균보다 3배 정도가 이제 1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걸 보면은 실제로 사업자들이 수당을 이제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산화에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을 아까 제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929명 정도, 한 3,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한 19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수당을 받은 사람은 한 17,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 회사의 사업자의 수입을 이렇게 쭉 비교해 놨는데 상위 1% 사업자의 수입이 쭉 보면 이제 한 7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이렇게 나타나는 유산화는 이제 1억 4천만 원대를 나타나고 있죠. 거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상위 1에서 6% 사업자들도 쭉 보는데 유산화는 1,700만 원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시나요? 유산화가 수당을 정말로 많이 주네 이렇게 느끼시나요?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든 회사가 다 법에서 35%를 못 넘게 돼 있어요. 수당을요. 그래서 주는 건 거의 비슷해요. 같은 파일을 주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요.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35%라는 파일을 갖다가 어떻게 나눠주냐, 사업자 간에 서로 대립된 관계로 나눠주냐, 이걸 위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냐, 공평하게 주냐, 합리적 이런 이제 어떻게만 주냐 문제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볼 때 이 보통 보상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거의 이제 자꾸 이제 현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많이 준다는 얘기는 지워버리고요. 어떻게 주냐가 중요한데 잘 주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그죠? 예.
제가 이제 아까 시크릿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201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제가 처음 이제 이 사업자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자랑했던 게 뭐냐면 사회 화장품으로 만든 이제 그 사회 미네랄 화장품이다. 또는 이제 저기 면세점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진출한다. 이걸 가지고 엄청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보면은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유산화가 1,593억이잖아요. 그 최고로 작년도 재작년도 매출인데 2018년도에 똑같이 이 시크릿도 1,593억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6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불과 4년 만에 459억까지 떨어지면서 폐업을 해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459억이 뭐냐? 전체 그 111개 회사 중에서 매출 순위가 18번째예요. 이건 엄청 많은 그런 이제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왜 폐업을 했냐고요. 여러분 유산화가 만약에 한국에 설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시크릿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데요. 시크릿은 사업자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또 회사는 처음에 사업자들한테 그걸 막 부추기고 이러면서 나중에 회사하고 사업자들과 소송이 이루어졌고요. 시크릿 한국지사하고 이제 막 이제 그 주주하고 또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시크릿에서 이 정도 매출 갖고 그냥 폐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좋은 회사는요. 회사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들이 함께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시크릿의 매출을 보면 6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2017, 18년도에. 근데 18위까지 떨어지면서 폐업을 해버렸다는 거죠.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 PT 그냥 다 공유되니까요. 중요한 수치만 꼭 이루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알았을 때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면 좀 대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유산화라는 그런 회사는요, 이 데이터에서도 참 탁월한 걸 알 수가 있겠지만 이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수당의 크기라든지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담의 크기라든지 또는 수당의 공평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유산화 사업을 선택하신 거는 너무 잘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산화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사업해도 충분한 그런 회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산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목표 다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